자, 신경 전달 물질의 분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중간 점검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죠? 많이 했네요. 자, 신경 전달 물질의 분류에 대해 가지고 한번 중간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빨간색 그 줄이 그어져 있는 내용들은 이제 우리들이 이제 한 번씩 짚고 넘어갔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아미노산 중에서 이제 아스파트산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스파트산은 사실 아스파트산이라고 하면 또 뭐 아스파르틱 엑시드라고 하면 좀 낯선데요. 아스파라긴산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아스파트산이 이명이 아스파라긴산인데요. 뭐 콩나물에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숙취에 좋다라는, 저 어릴 때 얼핏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TV에 나왔든지 아니면 뭐 광고 문구에 나왔든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숙취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스파라긴산이 아니라 술을 드시지 않는 거죠, 그죠? 하여튼 이 아스파트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역시나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계열이고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죠. 근데 그 아미노산이 신경 전달 물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필수 아미노산으로서 우리의 어떤 대사 과정, 우리 몸에서는 뭔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섭취를 하지 않더라도 뭐 당분이나 아니면 이제 지방이 대사하는 과정에서 중간 대사 물질로 생길 수 있는, 그런 합성될 수 있는 그런 비필수 아미노산이고요. 동식물에 아주 널리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내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스파트산은 이제 그 아미노산끼리 서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글루탐산염, 즉 글루타메이트와도 이렇게 관련이 있어가지고 글루탐산염의 어떤 합성 그쪽으로 전환하는데 이제 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아스파트산에 대해 가지고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역할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많은 어떤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역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대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글루탐산염과 함께 경쟁적으로 또는 함께 흥분성 자극에 이제 관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글루탐산염보다는 좀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스파트산이 많이 언급되는 것은 사실 이 아스파라긴산보다는 이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인공 감미료에서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아스파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한때는 제로 콜라에도 많이 사용을 되었던 그런 인공 감미료고, 지금도 저런 이제 스위트너 포장에 보시면 흔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스파탐은 언제나 이제 그 식품 업계라든지 아니면 일부 학계에서는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고 상당히 어떤 그 가혹한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계에서는 또 이런 아스파트산이 이런 페니랄라민이나 아니면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그 인공 감미료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특히 뭐 암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 과학이란 건 항상 무지의, 미지의 영역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학문이고, 뭔가 진리를 정해놓고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없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식품업계나 일부의 학계가 괜찮다라고 하지만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 가지고는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런 어떤 선택이나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몫인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로 콜라를 드실 것인지 아니면은 건강한 어떤 디톡스미를 드실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거든요.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택의 결과에 대해 가지고도 오롯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어떤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식품은 멀리 하시고, 디톡스미를 기반으로 해서 친환경 채소를 기반으로 해서 건강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단맛이 나는데 칼로리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부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뭔가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로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데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엔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맛이 나면 당연히 당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몸이 준비를 해서 당분을 받아들일 그런 어떤 채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냥 착각만 일으키게 되는 그런 어떤 물질이라 그러면 우리 몸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논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의 어떤 그 당분 대사 과정에 미치는 이런 어떤 인공 감미료, 비영양성 감미료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영향에 대해 가지고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연스러운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신경전달 물질을 이야기하는데도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죠? 네, 아스파라긴산도 그렇고 아스팔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 멀지 않게 이렇게 있다라는 것. 다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스파라긴산 또는 아스파트산이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냐면 뒤에 배경에 이 아스파라거스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뭐 스테이크나 아니면 뭐 이렇게 데쳐서 많이 드시는 그 아스파라거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백합과 단연초인 이 아스파라거스의 액즙 주스에서 처음으로 추출된 그런 어떤 아미노산. 거기 이렇게 해서 이름을 따서요 아스파라긴산 또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아스팔틱 엑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재밌나요? 정말 재밌나요? 오늘 헬스 토픽도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